찾는 건강한 실천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중에 머리가 아파서 고생한 적 있으실까요? 일명 운동 두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과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조용욱입니다. 조영욱 선생님. 아니 지금 시즌 4가 되고 저랑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처음이네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네. 이제 스튜디오도 바뀌고 네. 저도 좀 약간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바뀐 것 같죠? 뭔가 좀 화사해지고 이야. 굉장히 좀 슬림해진 듯한 느낌이 이야 듭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역시 조영욱 선생님 최고. 엄지척. 아유 선생님 덕분에 또 제가 건강한 웃음을 또 네. 이렇게 찾게 되네요. 우리 선생님도 지금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닙니다. 요즘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하시는군요. 네. 주제를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인지 알려주실 수 네.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운동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운동하고 연관된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두통처럼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두통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두통은 좀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운동 두통은 조금 낯설고 생소합니다. 이거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좀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 혹은 운동하고 나서 직후에 발생하는 두통을 이제 말하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락 할 때 막 이렇게 헤비멘탈 이런 거 하면 또 그때도 두통이 오나 지금 약간 빈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갑작스럽게 몸에 신체 변화가 생길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경미한 두통이나 머리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좀 심한 두통이나 뭐 구토, 어지럼증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중에 혹은 운동 후에 이 두통이 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좀 몸을 과하게 쓰면은 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좀 과도하게 쓰게 되면 심장이 더욱더 이제 혈액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심장 맥박수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도 오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때 혈압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면 뇌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면서 뇌를 싸고 있는 뇌막을 좀 자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뇌막 자체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두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 중에 두통,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그런 증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부분 이제 뭐 순수한 운동성 두통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병이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몸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 같은 2차성 두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좀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너무 무리한 운동을 선택한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 무리한 운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운동성 두통의 특징이라는 게 다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는 다르게 일상 중에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격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요즘에 몸짱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헬스클럽이나 짐에 가서 좀 무거운 무게 하중을 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게 그래서 친다 이런 거 그렇죠. 많이 예를 얘기하잖아요. 들어서 뭐 아령, 뭐 바벨, 뭐 역기 같은 걸 들면서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데드리프트 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혈관이 늘어나면서 두통이 생기게 되겠고요. 또 이제 수영 같은 운동 때도 좀 호흡을 좀 숨을 오래 물속에서 숨을 좀 오래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또 산소를 많이 이제 뇌로 보내기 위해서 혈관, 맥박수 빨라지고 혈관들이 좀 늘어납니다. 뇌혈관이. 그래서 수영을 할 때에도 좀 이제 두통이 운동성 두통이 발생하게 수가 호흡과도 있습니다. 두통이 좀 연관이 있긴 네. 하네요. 또 그 밖에 운동 두통의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이제 운동하실 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날씨가 많이 더운 날 야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인데 좀 이제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맥박수가 더 마찬가지로 빨라지고
혈관들이 늘어나고 마찬가지 혈관이 늘어나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시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탈수 현상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이제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좀 장애가 와서 뇌압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제 운동을 조금만 해서 이제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면 혈압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이 좀 심하게 하면 호흡곤란이 남들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네. 호흡곤란이 오면 뇌혈관이 더 확장이 되고 심장에서 더욱더 이제 산소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뇌압을 또 상승시키기 때문에 마찬가지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도 좀 운동성 두통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운동성 두통, 일반 두통 이 차이점이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일반 두통은 편두통이나 이제 긴장성 두통을 얘기 드리는데요. 일반 두통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서 뭐 카페인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아니면 좀 빛에 예민하신 분들은 빛의 자극을 받아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빛의 자극에도 두통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편두통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두통이 오게 되는데 운동성 두통은 운동을 할 때 격한 운동 중이거나 직후에 이럴 때 발생한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운동성 두통은 일단 운동을 중단하면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두통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운동을 이제 쉬게 되면 이제 두통은 많이 줄어드는데 물론 약한 두통이 좀 약하게 남아서 한 뭐 2일 이내로 48시간 이내로 두통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두통 이외에는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이제 대개는 이제 두통이 일반적인 증상이고요. 이제 뇌압을 올린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뇌압이 심하게 좀 올라갈 경우에는 어지럽다든지 구토라든지 복시 현상, 네. 시야가 한쪽이 안 보이는 시야 장애 이런 증상들도 드물지만 올 수는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보일 때는 오히려 이제 다른 두통을 좀 더 의심을 해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두통 증상이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방금 말해 주셨듯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정말 좋겠죠. 그렇죠. 일단은 심한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네요. 이제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뭐 토하고 뭐 복시 현상, 시야 장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또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성 두통의 진단 기준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2차성 두통이랑 간별, 2차성 두통은 뇌출혈, 뭐 혈관 기형, 뇌종양 같은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검사를 해서 없다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국제 두통 분류 학회에서 분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격렬한 운동 중 혹은 직후에 발생한 두통이 되겠고요. 대개 이제 48시간 이내로만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 이상 가면은 다른 두통을 또 의심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두통으로 또 그렇죠. 편두통이나 다른 두통을 또 있는 경우가 이제 이틀 이상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진료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운동 두통으로 찾아오신 분이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네. 그 외래로 방문하신 두통 환자분들 중에서 이 운동성 두통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략 한 1.5% 정도 됩니다. 1.5%면 네. 그래도 비율을 조금은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근데 제가 경험한 분들은 되게 좀 젊고 좀 20, 30대 남성분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평소보다 운동을 좀 과하게 하거나 본인 이제 무리하게 벤치프레스, 뭐 데드프레스 같은 무게를 좀 많이 치는 운동을 하실 때 혹은 수영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머리가 좀 깨지듯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통이 좀 경미하면은 되게 이제 병원을 찾질 않으시는데 머리가 깨지듯이 터져 나갈 듯한 통증이 생기니까 혹시 이거 뇌출혈이 아닌가 좀 염려가 돼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제 뭐 휴식하고 또 약물 치료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뭐 정말로 검사를 했을 때 뭐 뇌동맥류 같은 혈관 기형이 발견되거나 이런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네.
운동선 두통이 만성 두통으로도 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래서 뭐 일상 뭐 순수한 운동성 두통은 대부분 휴식을 하면 낫기 때문에 네. 그 운동성 두통 자체가 만성으로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반복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긴장이 누적이 되면 긴장성 두통이 만성 두통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때도 여러 자극에 의해서 두통 발작이 오게 되는데 운동도 그 편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만성 두통 만약에 좀 증상이 좀 오래 간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또 2차성 두통하고도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신체 활동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운동성 두통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주요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바로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성 두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운동성 두통은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 뇌혈관이 좀 좀 심하게 늘어나서 뇌압이 올라가서 뇌막이 자극돼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그렇다면 또 갑자기 많은 에너지를 쏟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사례들이 주의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그 능력을 벗어나서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두통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기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또 갑작스럽게 안 하던 운동을 할 경우에도 운동성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두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심한 두통이 가라앉지 않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지러운 구토 이런 복시 현상 같은 게 좀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또 가족력이 있다면은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장! 네. 여러분 꼭 저장하셔야 합니다. 조영욱 선생님 오늘도 꿀팁과 많은 유익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운동 중에 혹은 운동 후에 머리가 아프시다면 잠시 쉬어가며 내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은 두통 없이 상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통 없는 하루 보내세요.